끌게요. 히즈도 하고 있어요. 진짜 직격을 해주세요. 나도 가고 싶다니까. 땡큐. 휴대폰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주차를 할 수 있죠. 주차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머리야. 나도 좀 알려줄래? 네? 나한테도 방법을 좀 알려줘. 아니 주차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종로 치고 도시락에서 콜을 한번 찍고요. 그럼 집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머리 아프다고 10명씩 집 갈 수 있어요? 픽 쓰러졌다고 오는 길에 일어나. 그 집에 있을걸? 오, 그렇네. 쓰러져 부르셔야 거 아니에요. 클리스 드실래요? 라면. 자, 내심부터 합시다. 이거 내심은 진짜 잘 해놔야 돼요. 이거 아마 수능 보는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진도를 나가요. 제가 이걸 이해를 그때도 생각하자, 우리.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내심 하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하고 말해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아니 집에 가고 싶다. 어쩔 수가 없네 지금 나의. 자, 집에 갈 때 나도 좀 같이 데려가고. 그 밑에 보면은 또 그림 있을 겁니다. 뒤에 있을 거예요. 뒷장에. 네. 그림이 많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럼 못 쓰게 될 텐데. 어쩔 수 없다. 못하겠다. 자, 내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다. 똑같이 자, 외심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겠죠. 외접원처럼, 외심처럼 그 작도를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 안에 내접원 주고 여기 내심 점 찍어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얘가 내심이구나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삼각형 하나만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심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심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줄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요거 저번에 했던 거 합동 조건 합동 조건에서 요거 있었을 거예요. RHS 합동과 자, RHA 합동 이렇게 있는데 요게 어차피 2-2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지금이라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R은 직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H는 빗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HS 합동이 뭐냐면 직각과 빗변이 같은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S는 변이지. 변 한 개. RHA는 각 한 개가 같으면 이게 됐든 요게 같은 상태에서 직각과 빗변이 같은 상태에서 요게 같아도 합동이고 요게 같아도 합동이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가지고 내심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 했으니 여기 중심으로부터
요 각 모서리까지의 길이, 요것들의 길이가 어떻다? 같을 겁니다. 반지름으로요. 이게 다 반지름으로 같겠지. 그죠? 자, 그리고 원의 안에 있는 내접원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연장해서 연장이 아니라 만나는 점까지 길이를 그렸다라고 하면 얘네가 접선일 건데 접선이란 말 들어봤나? 아니요,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원이 있을 때 내접원이잖아요. 안에서 접하는 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원의 접선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접하는 선이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 이렇게 길이를 그었을 때 이때 수직이 나옵니다. 수직. 여기가 수직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수직이냐? 원의 중심에서 그은 선에 대해서 수직이다가 됩니다. 아무 데서나 긋는 거 아니고 원의 중심에서 그은 거.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원의 정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치? 이게 다 점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접선이라고 하면 그 점들 중에 한 점이랑만 만나는 거야. 한 점이랑. 그러니까 요 곡선 같은 원도 계속 확대를 해보면 거의 직선과 흡사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그 점 중에 딱 한 녀석이랑만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중심에서 그으면 수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이 돼버리면 이건 원을 뚫고 지나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난다라는 거. 그지? 그게 불가능이죠. 거리가 그럼 미세하게 달라버리니까 원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네. 원의 정의. 그러니까 봐봐. 점들의 집합인데 거리가 같아야 돼, 중심으로부터. 근데 미세하게 여기가 직선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봐. 그치? 이거 자체가 이미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달라. 그죠? 네, 거리가 달라버려요. 그래서 그 곡률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만나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 두 개랑 만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 단 하나랑 만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접선과 원의 중심을 이은 요 선은 서로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직 관계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요게 수직이다라는 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느냐? 자, 여기에서 각 모서리에다 대고 선을 이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심 찍었고 거기에서 수직 내린 거 다 찍었으면 이제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요 각 꼭지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들로 쪼개질 텐데 요 삼각형들이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봅시다. 지금 요 주황색이 요 삼각형 위에 요거 두 개 볼 건데 요거 두 개 볼 건데 요 주황색은 양쪽 삼각형에 대해서 공통 빗변입니다. 맞아요? 요거 공통이죠, 공통. 맞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공통 길이죠. 자, 그리고 이게 다 수직이니까 지금 뭐가 같아? R. 직각이 같아요. 일단 직각이 같습니다. R. 그 다음에 빗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어때? 같거든. 그래서 RH를 깔고 가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RH를 깔고 가는데, 근데 나는 이게 RHS냐, A냐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보면 지금 얘네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다 같았잖아. 그죠? 그래서 RHS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이 합동이고, 여기 둘도 마찬가지로 합동이에요. 요 공통이니까. 여기 둘도 마찬가지로 합동이고. 그래서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쪽 각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게 내심입니다. 외심은 뭐였어? 여기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길이가 다 같다였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두 밑각이 같은 형태였는데 내심은 아예 각 자체가 이등분 된다. 반반 반반.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은 요렇게가 합동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요 녀석들끼리 이렇게 반반반반 합동. 이게 내심의 기본적인 얘기이자 베이스자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얘기고. 자,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내심에서 내심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자, 내심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요렇게 많이 갑니다.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 자, 얘 넓이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뭐 수직인 길이 두 개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것과 또 같은 거를 우리는 다르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여기 A의 대각이니까 요 A의 대각의 길이를 요 A라고 하고, B의 대각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길이에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또 이것과 같습니다. 2분의 1 A 곱하기 R. 요 밑에 요 녀석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해주기 2분의 1 B 곱하기 R. 그럼 또 여기 넓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C 곱하기 R. 자, 왜 가능하냐? 이 반지름이 다 수직이거든요. 높이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같은 걸로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보통 내심의 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매번 자 내심에서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번잡해요. 길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식을 조금 요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R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2분의 1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같은 식이니까 어차피. 자, 이쪽에 보냅니다. 자, 이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부를 거냐면요. 요거는 반지름이고요. 그쵸? 요건 반지름. 자,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 삼각형의 둘레기 때문에, 맞죠? 저 둘레죠, 둘레. 그래서 요거를 반한 거 해서 이거를 그냥, 반둘레다. 둘레의 반이라는 소리지. 자, 요렇게 좀 해주면 우리가 기억할 때 좀 편할 겁니다. 내심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반지름 곱하기, 내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반둘레 해주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요 형태로 좀 알고 계시면
그나마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식이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뭐라고? 넓이? 뭐라고? 이거 누구의 반지름? 원이요. 무슨 원? 내죠. 내저번의 반지름. 누구의 반둘레? 내죠. 삼각형의 반둘레. 다시 뭐? 내죠. 내가 삼각형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뭐? 반 곱하기 반. 근데 무슨 반? 원이요. 원의 반이 뭐야? 반지름? 아, 반지름 곱하기 반둘레. 네. 네, 너무 잘했어요. 옛날에 누가 반지름 곱하기 반둘레 했더니 저거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네요 그랬었는데 누가 반 그래서 반반이다 반반. 이라고 있어요. 사람들 삶의 그럼 다른 사람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그럼. 먹고 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하루 빼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거. 그럼 나도 동의해. 아니 나는 나도 인생의 철학이 뭔 줄 알아?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맞아. 음.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이제 나는 먹을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키케야 이제 먹는 게 저녁 한 끼 정도인데 그럼 이제 딱 그날 뭐가 먹고 싶어? 그럼 그냥 먹어. 고민 없이. 근데 한 끼 때 먹는 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어요. 너는 한참 먹을 때니까. 근데 원서 오늘도 숨소리가 제일 잘 들려. 너무 숨소리가 제일 잘 들려. 내 숨소리보다 내 숨소리가 똑같이. 똑같네. 그걸 앞에서 듣고 있잖아? 그게 왜 마이크에 들어간 줄 알아? 앞에서 들어보면 귀를 때려. 마이크 좀 이렇게 가려주시면 안 돼요?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뚫고 온다니까? 아니 마이크 가는 소리가 잘 들거든요. 맞죠?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치? 이게 가린다고 안 들어올 소리가 아니야. 저 오늘 무슨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하는데 이거. 약간 그 소리를 뭐라 그래야 되지? 쏜다고 해야 되나? 이 소리가 진짜 제일 잘 들려. 이 소리가 제일 잘 들려. 여기에 들어갈 정도였지. 내 귀를 엄청 때린다라는 얘기거든. 왠지 우리 소리 더 통제를 할 수도. 뭐 그럴 때니까. 이번에 너 무슨 소리가 잘 들려? 아, 응원 보면 어떻게 하실 거야? 너 무슨 소리야? 이해합니다. 그럴 때니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편집이요. 야, 10시간 동안 수업한 사람한테 편집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자르기만 하시면 되지. 절단해가지고 그거 쭉 눌러가지고 자르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 하고 인코딩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돼. 몰라. 나중에 편집 배우면 알아.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딴 걸 왜 해. 됐죠? 내심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지. 그 밑에 직각 삼각형의 내심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정리됐죠? 지워도 되지? 아니. 요거를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 되게 많이 나오고 알면 이제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이 되게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 밑에 요거 됐죠?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요거 밑에 거 하러 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너네 위에 다른 과정 하는 애들도 있잖아. 걔네들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거야. 이때 배웠다가 계속 쓰는 거. 뭐냐면, 그냥 뭐 수능 때까지도 나오는 그냥 그 삼각형이 수능 때까지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애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다. 자, 요거 뒷장에 보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텐데, 봐봐요. 직각 삼각형 안에 있는 내저번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네. 아니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직 안 배웠구나. 네. 음. 자, 어차피 뒤에 가서 할 테니까 요것만 알아둬요. 직각 삼각형일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자, 한마디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할 때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럼 직각 삼각형 중에 요 A 대 B 대 C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거예요. 여기가 A 대 B 대 C라고 할 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가 3대 4대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대 12대 13 요게 가능한데 요 뒤에도 더 있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요거 뒤에 가서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어차피 나오고 이렇게 정수로 직각삼각형일 때 이렇게 정수로 3대 4대 5, 5대 12대 13 이렇게 정수로 나오는 숫자들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내일 아니 다음 주? 다음 주면 어차피 할 거니까. 네. 자,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내심은 아까 요 내저번에서 중심을 이렇게 딱 내리면 여기도 수직 그리고 여기도 내리면 수직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얘네가 각의 이등분선이 되고 서로 합동이 된다 했어요. 근데 잘 봐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야. 그럼 여기도 직각일 거고 맞지? 여기 길이가 반지름 R이면요. 여기 길이도 반지름 R일 거고요. 근데 얘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길이도 반지름 R이고 여기 길이도 반지름 R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내심. 근데 이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몇 삼각형들은. 자, 뭐냐면 3대 4대 5 삼각형이면 이 길이가 1이에요. 1.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저 3대 4대 5 삼각형일 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 반지름 길이가 1이다. 3대 4대 5일 때. 자, 근데 비율이잖아. 어차피 3대 4대 5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몇 해도 똑같죠, 비율은. 그래서 뭐도 가능하냐면 6대 8대 10 길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6, 여기가 8,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경우에 또 반지름도 어떻게 되냐? 반지름도 2가 됩니다. 자, 요거 닮음이랑 막 지금 다 같이 섞여 있는 얘기라서 일단 저것만 둬.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얘기할 거니까 저것만 둬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좀 되게 활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얘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닮음도 알아야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보여줄 텐데 일단은 요거 정리만 거기다가 해둬라.
됐을까요? 자, 그러면 뒤에 그 위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삼각형의 뭐가 만나는 중심일까? 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내심이라고 한다. 각의 이등분선. 요거 잘 알아야 된다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내심은 삼각형의 누구의 중심? 누구의 중심이게? 내저번의 중심. 자,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답니다. 반지름 길이로 같죠. 아까 수직 길이. 자, 그 다음에 내심은 삼각형 내부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삼각형 외심처럼 바깥에 존재할 수가 없지. 삼각형 안에서 접하는 애를 그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 5번에 내심을 구할 때는 두 각의 이등분선을 긋고요. 그거의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 두 개만 긋나요? 두 개 그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이 원리가 삼각형 ASA 합동할 때도 똑같지. 각 두 개 정해지면 사실상 저 하나 나머지 각도 아는 셈이라서 왜 예전에 ASA 합동 찾을 때 이런 말 있었잖아. ASA 찾으려면 양 끝각을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S에 해당하는 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아야지 합동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요게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을 건데 사실상 ASA 합동을 문제에서 보면 양 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요 각이랑 요 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 끝각 준 거 아닌데 하고 이거 ASA 합동 안 돼요 하고 그어버리면 안 됐었습니다. 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각 두 개를 주면 요 나머지 한 각이 정해져서 그래요. 삼각형은.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각을 주면 사실 이렇게 두 각 준 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셈이거든. 이거 70도고 이거 80도야. 이거 몇 도야? 그죠? 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ASA 합동 찾을 때 양 끝각을 줘야지 합동을 찾을 수 있다. 이건 맞아. 근데 이렇게 두 각을 줘도 사실상 양 끝각 준 거랑 다를 바 없다가 되는 게 ASA 합동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 각의 이등분선이나 그 외접원 중심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점 두 개 찾으면 이거 무게중심도 똑같아. 교점 두 개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 점으로. 그래서 두 개만 찾으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내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삼각형의 세 변에 모두 접한다입니다. 접한다. 자, 그래서 7번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내제번의 반지름 R은 넓이 S와 반둘레 스몰 s를 이용해서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요거 식을 조금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넓이 S는 반지름 곱하기 요거일 거라서 내가 원하는 반지름은 전체 넓이를 반둘레로 나눠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요거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내심 얘기입니다. 그러네. 그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저거 뒤에 닮음부터 하고 할 거라서 사각형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 기다려요. 아니 거기도 무게중심 없어. 앞에. 닮음 뒤에 있을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돼. 아니, 이따가 닮음하고 와서 할 거예요, 나중에. 사각형으로 봐야 돼. 네, 사각형 먼저 할 겁니다. 사각형이니까. 아, 너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남자. 자, 그 사각형은 이제 그 보세요. 거기 보면서 나는 적으면서 갈 건데, 자, 미리 얘기하는데, 사각형의 성질 중에 평행사변형의 정의랑 성질은 무조건 암기 필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갈 건데, 삼각형의 정의가 뭐였게? 역 하나. 각과 세 변으로 네. 세 각과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럼 사각형의 정의는 뭐게? 내가 둘러싸인 표면 내 각은 필요 없어요. 내 각도 들어가면 돼요. 자, 내 각과 내 변으로 둘러싸인 녀석을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임의의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임의의 사각형. 그냥 아무렇게나 그은 사각형. 그치? 그냥 딱 그 정의만 만족하면 되는 거는 그냥 이런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사각형도 가능하다는 거지. 아무런 뭐 없는 그냥 각 4개랑 그 사각형 아니 각 4개랑 변 4개만 있는 거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조건이 추가되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사각형 다음에 하나의 조건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게 추가가 될 거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 그거 다 써 있을 거야, 교재에. 대변이 평행하다.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각형, 그러니까 모든 그냥 도형에서 얘가 변이고, 변 또는 모서리고, 이게 이제 각일 거잖아, 얘네가 각. 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요 녀석들을, 요거를 대각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걸 대각. 대면하다 할 때 그 대랑 같은 겁니다. 요걸 대각이라고 부르고, 또 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있을 거예요. 요 변과 요 변.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요거를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대변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한 쌍 저것들이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이 녀석과 자, 이렇게 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고 요 때가 이게 뭐예요? 얘를 사다리꼴이다라고 합니다. 한 쌍이 평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친구가
자, 한 쌍 평행하게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게? 두 쌍평이. 두 쌍 평행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자, 그렇게 되면 한 쌍도 한 쌍인데, 자, 거의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끼리 평행하고요. 요 둘이 평행입니다. 이렇게 둘. 요걸 뭐라 그래요? 네 개의 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자, 평행 사변형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보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졸려요. 머리 아파요. 왠지 어쩌겠어. 열나는 것 같아요. 더워요. 자네들의 몫이지. 더워요. 벗어! 더우면. 자, 그 다음에 뭐 싫어? 내가 느껴보실게요. 자, 그리고 요 평행사변형에서 갈래가 좀 나눠질 겁니다. 자, 요 평행사변형에서 한 녀석, 두 녀석 요렇게 갈라질 건데, 자, 여기. 여기서 추가되는 거,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아니다, 여기다 하지 말고. 밑에 쓸 게 많아서. 여기다. 요거랑, 또 다른 거 하나. 여기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네 각의 크기가 같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독립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야. 이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이거였는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서 요게 되면 요거고 얘에서 요게 또 추가되면 뭐고 이게 또 추가되면 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나오는 얘기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평행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한 이 조건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에서 가져온 거니까.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야? 요 길이, 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들이 서로 다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뭐라 불러요? 말은 모르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내 각의 크기가 같다?
이제 가만히 있어. 자, 내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사각형의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일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 평행사변형 조건은 유지가 될 거고요. 내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 이게 서로 다 직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직사각형입니다. 자, 근데 직사각형은 일단은 직사각형은 요게 평행이고 직각으로 끊겼기 때문에 요 파란 색깔 길이랑 초록 색깔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요것들의 길이가 같다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자, 이제 요 녀석들이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근데 요거 초등학교 때도 하지 않나? 비슷해요. 그치? 자, 요 두 조건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게 최종이지, 최종. 요 두 조건까지 딱 하나로 합쳐지면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뭐다? 요 대변이 서로 평행한 것도 있고, 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 플러스 내 각의 크기가 같다 플러스 자, 내 변의 길이도 같다. 요 조건까지 들어가는 거. 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아니야, 말로만 어떡하는 말이야. 말로만 이걸 반듯하잖아. 말로만 반듯하게 생겼을 수도 있지. 말로만 못생겼어. 말로만 진짜 싫어해요. 자, 요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포켓몬 마냥 이제 사각형이 진화하는 과정인데, 이제 바이브를 써야지. 미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거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요게 메인이에요. 우리가 하게 돼. 왜냐면 마름모랑 직사각형, 정사각형 전부 다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오는 애들이라서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평행사변형에서 성립하는 모든 성질은 이 뒤에 애들한테 전부 다 성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화한 애들이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여기가 성립하는 얘기야. 얘네도 다 성립한다라는 소리예요. 가족 같은 거예요?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친척도 가족이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은 딱 엄마 아빠 이런 거 말하는 거. 엄마 아빠가 어딨어? 엄마 아빠가 없어요? 고아예요? 쌍이에요. 이 엄마 아빠가 어딨어?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서 경기를 죽고 가정 죽고 미쳤나 봐요. 우리 남의 집 족보를 왜 배워야 돼? 맞지 맞잖아. 남의 집 족보 배워서 뭐해? 남의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죠. 저희 집은 저는 사씨가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니까 원래 이상한 거예요. 자, 외우셔야 될 것들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정의 뭐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게 평행사변형 조건입니다. 평행한 사각형까지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요게 평행사변형 정의예요. 자, 사다리꼴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고,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자,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자, 잘 봐. 얘네가 평행사변형에서 출발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 정의에서는 평행이라는 말이 빠져요. 그냥 요 말만 들어갑니다. 왜요? 평행사변형이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면 말은 그렇게 왜 말은 거예요? 처음에 사명에서 태어나서 이세라고 지금 하잖아요. 태어나서 사명이랑 준이요. 준이요? 준이 어디가 가시는 직사각형은 직각이 있으니까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은 거는 왜 말을 저거를 마름모 꼴이라고 옛날 말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얘는 정의는 이거고, 자, 이제부터 평행사변형 성질들을 이제 4가지 정도 될 건데, 거기 4가지 써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게요? 그게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야? 요 파란색 길이의 길이랑 요 초록색 길이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깔고 오는 건데 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해서 그 두 쌍끼리도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변이 전부 같아지면서 마름모 되는 거고. 자, 그럼 그 밑에 또 조건 또 뭐 있어? 현상에 평행하고 어. 아? 5개. 네? 상이 되는 잘못 썼어. 얘를 좀 바꿀까? 아, 나의 조상은 누구신가요? 무슨 이시지? 장수 있어. 무슨 있어? 자, 그 다음 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요. 그 길이가 같다. 뭐, 요 얘기인데. 자, 얘가 하나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게 정해지면, 나머지도 정해진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랑 요거 길이가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놨어. 이게 평행이래. 이렇게. 그럼 나머지 요거 이으면 얘네도 평행일 거라고. 요거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뭐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요 나머지 여기서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으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요 한 쌍이 평행하면서 얘네의 길이가 같다를 주는 게 아니라 얘네는 평행하다고 줘놓고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이 녀석들의 길이만 같다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평행하다는 거는 문제에서 줘. 얘네가 평행하면서 이거의 길이가 같다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되느냐? 등변사다리꼴 돼버리면 안 나오거든. 양쪽이 길이가 같아. 길이 같은 사다리꼴. 그럼 사다리꼴은 여기랑 여기 평행하잖아.
근데 길이를 이거랑 같다라고 줘버리면 이게 가능하다고. 등변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다고.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50%가 됐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조건 주려면 얘네가 평행하면서 이 둘이 길이가 같다를 줘야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같다고 줘버리면 등변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조건은 아닌 겁니다. 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얘기했다잉? 자,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뭔 말이냐면 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고 했고 요 각과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행사변형이면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라서 얘랑 무슨 관계게? 분명이에요. 아닌가? 얘랑 억각관계지. 얘가 이쪽에 있었다 치면, 그쵸? 그래서 이거랑 이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얘가 어차피 여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180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쪽에 있는 얘네들 합치면 180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주보고 있는 대각 길이는 서로 크기가 같다입니다. 근데 이 대각의 크기가 90도로 서로 같으면 누가 돼? 직사각형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맞지? 아니 이 뒤에는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라니까? 마른 거도요? 네. 이슈 마른 거 같은 거에도 사람 아니 근데 마른 거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은 난 마른 거는 평행사변형도 마른 거예요? 아니 마른 거는 누가 마른 거야? 아니지? 평행사변형은 마른 거 아닌데 평행사변형이 마른 거가 아니에요? 평행사변형 중에 이 녀석이 해당되는 것만 마른 모지. 제가 마른 거왜 평행사변형이겠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가 있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자, 그래서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대각선들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 5가지, 그러니까 정의부터 해가지고 밑에 성질 4가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돼요. 2-2를 하려면. 왜냐면 얘네 가지고 지금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문제에서 안 줍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이 어려워. 1-2 때는 사실상 계산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문제될 게 없으셨을 건데 요 2-2부터는 내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그거야. 문제에서 이 성질들을 안 알려줍니다. 너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2-2가 외울 게 되게 많고요. 얘네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큐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이거 안 하잖아? 서점 가면 그거 있어. 찾아보면 서점에 그 고등학생용인데 중등 도형 뭐 총정리 이런 책들이 시중에 꽤 많거든. 그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2-2 배웠잖아. 그럼 요 뒤부터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평면 도형은 이제부터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가 그 도형 보면 이게 촤라라락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 전제 조건. 봐봐. 문제에서 직사각형 줬어? 그럼 뭐야? 내 각이 이거랑 얘가 평행사변형의 일부다 라는 거랑 이 조건이 여기서도 성립할 거거든. 이게 왜 평행사변형 성질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얘네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이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질지 여기서 성립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얘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더 이상 알려주지도 않고요. 개념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2-2 때, 이때 한번 하고 나서. 근데 봐봐.
그 인간의 뇌는 그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응?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자주 안 보는 거는 뇌에서 그냥 스스로 요거 별 필요 없는 거네 하고 지워버린다는 소리야. 저 희수 말이야. 왜냐면 인간의 뇌가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 한정적이야. 어차피 기억에 대한 용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기억을 저장하고 중요도 높게 이제 남겨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지를 내가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 컴퓨터처럼 뭐 이거 저장 파일 남겨놓고 즐겨찾기 설정해놓고 뭐 나머지 지우고 이거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얼만큼 내가 자주 접하냐의 문제예요. 얼만큼 내가 평소에 이 부분을 자주 머리에서 꺼내 쓰느냐. 그 꺼내 쓰는 빈도가 줄어들면 아니 뭐야 그냥 필요 없는 거네 하고 날려버리는 거고 자주 꺼내 쓰면 그나마 좀 오래 남겨두는 거야. 그럼 그게 되게 오랫동안 반복되잖아. 이 꺼내 쓰는 게 되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그때부터 머리에서 꺼내오는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기억이 되게 부분에 흩어져 있거든. 그럼 이게 나중에 이 반복이 되게 많이 되면 굳이 뇌에서 막 그 기억을 끄집어내오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게끔 너네 지금 뭐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뭐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거 막 여기서 막 꺼내오는 느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주 접하고 자주 다루면 내가 뭔가를 떠올려야지 생각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오는 때가 된다고. 그게 요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1학기 대수 파트는 1-1부터 2-1, 3-1 공수 이 앞으로 펼쳐지는 이 과정이 다 쭉 이어지는 얘기라서 2-1 지금 함수 배웠던 거 3-1 가면 그 내용이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도형 파트 2학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앞에서 수학을 얼마나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냥 딱 그 한 학기치만 잘하면 돼. 그래서 2학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1학기 것보다 조금 쉽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한 게 되게 독립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럼 2-2 할 때 끝나고 나서 너네가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벌써 1년, 2년이 지나잖아. 그지? 그럼 머릿속에 다 날아가고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돼. 근데 이게 수능이라고 뭐 도형 특별한 거 나오겠어? 너네 배우는 거 평면도형, 원,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뭐 구각형, 십각형 그려볼 수 있나? 삑해봐야 육각형까지야. 수능에서 나오는 거. 평면도형 해봤자. 뭐 칠각형, 팔각형도 잘 안 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도형들에 대한 기본 성질은 이때 배우면 그 뒤로는 안 나온다고. 교과서나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때 놓치면 그 뒤가 다 안 풀려. 이게 내용을 몰라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이지. 여기서 뭘 찾으라고?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문제 다루는 풀이가 진짜 극과 극으로 갈릴 거거든. 도형은 이제부터 모르면 손을 못 대는 때가 돼. 이걸 모르잖아? 풀이가 진행이 안 돼요. 모르니까. 그 방정식이랑 이거는 어떻게든 숫자 넣어보고 막 이렇게 식을 주니까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부터 도형은 모르면 손을 못 댑니다.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손 놓고. 아니면 이제 찍거나. 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해두셔야 되고 특히나 이 평행사변형에서 나오는 요 성질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얘네는. 알겠죠? 그리고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게 도형이 원래 기하가 제일 어려워. 나중 되면 이런 말을 들을 텐데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다 이런 말을 할 거야. 이게 꽃은 미적분이 맞아. 워낙 쓰이는 데가 많아서. 근데 수학의 왕은 기하야. 도형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하면 도형이 제일 어려웁니다. 도형. 이거는
잘 생각해봐.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힘들어, 도형. 그러니까 그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이 느끼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 내가 하나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자, 아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바라봤을 때 입체 도형인데 앞에서 바라봤을 때 원 모양이야.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 원 모양이에요. 우와. 자, 근데 위에서 바라봤더니 정사각형입니다. 요 도형이 어떤 모양일까? 이름은 없어요. 뭐 이름 없는 도형인데 이 이름 없는 도형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하에서 필요한 직관력이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생겼을까? 입체 도형인 한 덩어리라는 소리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렇게 막 단면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런 단면을 갖는 그 한 덩어리의 입체 도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서울대 논술이야. 이거에 부피를 그치? 부피를 구해라 뭐 이런 건데. 저 이름이 없어요, 도형이. 있을 수가 없지. 저런 도형 알아? 모르죠. 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는 데에 뭐 고학력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지? 이걸 떠올리냐 마냐는 되게 그냥 딱, 이거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도형이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데에는 미적분이랑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논술인데 이 도형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는 고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피 구할 건 아니니까. 이상한 내려갔어. 저 도형이 뭘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런 모양이 되는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 없는데? 얘 여기 있어서 직화를